결혼 20주년 기념일, 남편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남편이 사실은 제 친오빠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다정하셨고 저는 외동딸로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늘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에 걱정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였습니다. 그는 제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고 저 역시 그의 듬직하고 따뜻한 모습에 이끌렸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고 늘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졸업 후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저의 전부였고 저는 그의 세상이었습니다. 결혼 후 20년, 저희 부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언제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가장이었고 저는 그런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자녀들도 훌륭하게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막 시작될 제2위 인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일, 남편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했고 그는 제게 직접 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지난 20년간의 추억과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따뜻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여보, 다음 생에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희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병원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던 중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가족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께 유전자 검사를 권유했고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남편이었기에 저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한 유전자 검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는 평소와 다르게 극도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밤잠을 설치며 안절부부절 못하셨고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받을 때도 내내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전자 정보가 시부모님과는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남편이 시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시부모님은 이 결과를 보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고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함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희의 행복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렸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가족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 가족에게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20년 전 아이를 낳지 못해 애태우던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법적인 경로로 입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과 저는 같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잠시 머물렀던 그 보육원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저와 같은 보육원 출신이라니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젊은 날의 어리석은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며 저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부모님이 사실은 친부모가 아니었고 자신의 출생이 불법적인 입양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위로해야 할지 아니면 저 자신이 느낀 충격과 혼란에 잠겨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저는 제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더 숨겨진 진실은 없을까? 이 비밀이 우리 부부에게 또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칠까? 끝없는 의심과 불길한 예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함께 그의 출생 기록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방문했고, 당시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오래된 장부를 꺼내주셨고 그 안에서 남편의 이름과 함께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의 입소 기록 옆에는 비슷한 시기에 입양된 아이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저와 남편은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저희의 손에 들린 검사 신청서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냥 호기심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라고 둘러댔지만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친남매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가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기를, 제 불길한 예감이 틀리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저희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남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저 역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친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절규와도 같은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친남매라고?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남편이, 제 하나뿐인 배우자가 사실은 제 친오빠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 보육원에 함께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양되면서 남편과 저는 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20년 뒤 우리는 부부가 되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운명의 장난 앞에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분명 제가 외동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이 진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분들 역시 피해자였을까요? 끝없는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고 저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불륜과 폐륜으로 뒤바뀌는 끔찍한 현실 앞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저의 존재 자체도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남편은 절규했습니다. 그는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 라며 흐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시간들,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끔찍한 거짓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두 분 역시 큰 충격에 휩싸이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입양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입양되었을 때 남편이 친오빠였다는 사실은 그분들도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저희를 입양 보냈던 생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희의 출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희의 결혼 생활은 불륜이자 폐륜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덕적 잣대가 저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난 20년간 쌓아온 사랑과 정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현실 속에서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힘들어했고 저 역시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가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제 삶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저는 그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저희를 향한 시선은 경멸과 동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항상 폐륜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고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저를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잠을 자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알던 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눈빛은 불안정했으며 깊은 죄책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술에 의지했고 결국 몸과 마음이 망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한때 세상에서 가장 특별했던 사랑은 증오와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는커녕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그는 제게 이대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많은 것을 망쳤어. 당신도 나도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라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고 저는 사랑도 가족도 심지어 저 자신마저 잃었다는 절망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매일 밤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매일 밤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이제 저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행복했던 시절이 사실은 끔찍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까요?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고 세상 모든 것이 저를 비난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저는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제 어리석은 선택을, 아니, 제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운명이 제게 닥쳤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켜진 TV에서 한 스님의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삶의 고통과 집착,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제 스스로를 용서해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저는 변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9부, 저는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한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부정하지 않고 운명이 제게 던진 비극적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과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직시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런 운명이 제게 닥쳤는지, 무엇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행위는 점차 저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작은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힘든 이웃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미소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용서와 회복을 통해 다시 일어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제가 느꼈던 죄책감과 고통이 저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저는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어쩌면 금지된 사랑과 배신으로 얼룩진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아픔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스스로를 직시하고 용기를 내어 잘못을 인정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이든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비극적인 운명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용서와 자기 치유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죠. 하지만 용서는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는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잔인한 운명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며 용서는 언제나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비극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용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복수의 일기 TV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